자, 이번에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셔야지만 조금 이해가 될까 말까 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 들으면. 제가 여기다가 그냥 제가 보통 이제 이 개념을 설명드릴 때 저는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여기 이제 항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바다가 이렇게 있다고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배가 이렇게 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농사가 잘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뭐 사과 상자가 총 9상자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해볼게요. 이게 뭐 금사과라고 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식의 사과 상자가 있다 했을 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한테 보내야 된대요. 뭐 여기는 뭐 싱가포르, 요거는 말레이시아, 요거는 뭐 태국, 요건 미얀마, 캄보디아, 이런 식으로 전 세계 각지의 사과를 여러분들이 이제 보내야 된다고 그냥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사과를 보내야 되는데, 이거를 만약에 묶어 놓는다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보낸다 했을 때 이걸 묶어 놓는다면 이건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그렇죠. 당연히 안 좋겠죠. 왜? 우리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한테 보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묶어 놓게 되면 이걸 다 풀어 헤쳐가지고 뭐 각각의 이제 어디로 보내야 되는지 그걸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거죠.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묶어놓는 기술이 존재하고, 이 사과 9상자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한테 가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미국에 사는 애나 이모한테 그냥 전달이 돼야 된대요. 그러면 묶어놓는 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당연히 좋은 거겠죠. 한 사람한테 간다 했을 때는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런데 이걸 만약에 한 사람한테 가야 되는데 만약에 묶어놓지 않고 풀어놨대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여러분들이 이 사과 상자를 이 배에 실는다 했을 때 총 몇 번 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9번 실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를 실은다 했을 때 여기다가 9번 실어야 된단 말이에요. 9번. 그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9번 싣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해당 항구, 뭐 예를 들어 아까 미국이라 했죠. 미국의 어떤 뭐 항구에 도달했어요. 그럼 당연히 몇 번 내려야 돼요? 또 9번 내려야 돼요. 그 다음에 9번 내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뭐 트레일러가 왔으면 그 트레일러에 또 9번 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트레일러가 중간 집화장 가가지고 또 9번 내려가야 돼요. 그 다음에 9번 내린 다음에 택배기사가 또 뭐 해야 돼요? 택배기사가 또 9번 해가지고 애나 이모한테 9번 왔다 갔다 하면서 배달을 해야겠죠. 자, 그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9개가 아니라 900개래요. 900개. 900개의 데이터가 있다고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900개 데이터를 여러분들 묶어놓지 않고 풀어 헤쳐가지고 관리한다? 이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자, 그래서 묶어놓는 그런 기술은 굉장히 좋은 기술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구가 보면 항구에 뭐가 있어요? 컨테이너 박스가 존재합니다. 왜? 컨테이너 박스에 대량의 물품을 담아가지고 보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는 거죠. 묶는 건 분명히 좋은 기술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다 묶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묶을 필요가 있는 데이터는 묶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모든 데이터를 다 묶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각각의 지금 데이터가 이 하나하나가 데이터로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데이터가 있다 했을 때 이 녀석은 뭐 철수가 좋아하는 음식, 뭐 철수의 뭐 취미, 철수가 뭐 사랑하는 여인의 이름, 뭐 철수의 결혼 여부, 뭐 이런 걸 했고, 그 다음에 얘는 뭐 유리의 나이, 뭐 유리의 이름, 그 다음에 유리의 뭐 결혼 여부, 뭐 이런 것들이 있다 해볼게요. 그러면 등등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각각의 데이터를 뭐예요? 이거는 철수의 데이터니까 철수의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묶는 건 좋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묶을 가치가 있는 거는 묶는 게 엄청나게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 묶는다 해가지고 코딩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묶게 되면 데이터 관리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바에서는 묶는 문법이 제공되는데, 그 묶는 문법을 어떻게 쓰냐면 이런 식으로 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는 개념인데, 여기다가 제가 int라고 쓸 거예요. 대괄호. 근데 여기 보시면 갑자기 특이한 문법이 왔죠. 자,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이런 걸 클래스라고 합니다. 클래스. 뭐라고 한다고요? 클래스. 자, 근데 이제 요거는 자바가 가지고 있는 내장되어 있는 클래스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조금 특이하게 생겼죠. 자, 일단 int라는 건 뭐예요? 자, int는 정수형 데이터 타입이죠. 그죠? 정수형 데이터 타입.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 대괄호를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얘는 int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라고요? int들. 자, int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변수를 이제 이렇게 쓰는 게 가능한데, 그런데 자, 여기다가 int들이라 했기 때문에 arr이라는 변수에 뭐 정수가, 즉 정수가 여러 개 들어간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 변수에는 일단 값이 몇 개밖에 담길 수밖에 없죠. 그죠? 무조건 하나예요.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 통틀어서 변수에 여러 개의 데이터를 집어넣는 변수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변수에는 오직 데이터를 하나밖에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변수에 우리가, 얘도 변수란 말이야, 하여튼. 근데 변수에 값을 집어넣어야 된다 했잖아요. 근데 int들이라 해서 그 int들이 여기 변수에 담기지 않는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자, 제가 예를 들어서 10, 20, 30이라는 값을 한 번에 다루고 싶어요. 근데 이걸 10, 20, 30이라는 값을 arr이라는 변수에 다 담는다?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자, 이 모든 객체지향 프로그램 언어가 이런 식으로 이제 객체를 다루게끔 되어 있는데, 자, 지금 제가 변수를 그릴 거예요. 변수. 자, 변수가 여기 있어요. 얘가 변수예요. v라고 쓸게요. variable. 변수예요. 자, 변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0, 20, 30이라는 값이 있대요. 10, 20, 30이라는 값을 이런 식으로 다루고 싶어요. 그런데 이 데이터를 다루려면 여기다가 이렇게 넣게 되면 다룰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떤 전략을 펼치냐, 이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게끔 폴더를 하나 만듭니다. 그러니까 즉 묶어놓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폴더를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객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객체. 객체. 자, 폴더를 객체라고 생각하면 된다. 폴더를 객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자, 그러면 객체를 만들었습니다. 자, 객체를 만들고 나서 지금 데이터가 몇 개 들어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 둘, 세 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를 3개 담을 수 있는 이제 3칸짜리 객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런데 요 큰 녀석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불가능합니다. 객체를 변수에 담을 수 없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자, 일단은 제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얘가 코끼리처럼 몸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변수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실제로 그런 건 아니지만 변수는 아주 조그마한 공간이라고 그냥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그마한 공간에 그 크나큰 그 객체, 크디 큰 객체를 담을 수 있다 없다? 못 담아요. 자, 그러면 어떤 전략을 펼치냐? 이 객체가 만들어지면 이 객체를 조종할 수 있는 리모컨을 이 객체 안에다가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뭘 만든다고요? 리모컨을 만든다고요. 그러면 이 자그마한 리모컨이기 때문에 얘를 변수에 넣는 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죠. 그죠? 그러면 이 변수에는 이 객체에서 만들어진 그 리모컨을 여기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 리모컨을 통해서 해당 객체를 뭐 할 수 있다? 원격 조종할 수 있는 거예요. 원격. 왜 원격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리모컨, 집에서 리모컨 있죠? 리모컨을 통해서 원격 조종하는 거예요. TV. 직접 조종이라는 건 뭐예요? 제가 이 빔프로젝트 리모컨 들고 있죠? 그죠? 제가 이렇게 조종하는 건 원격 조종이에요? 직접 조종이에요? 그렇죠, 원격이죠. 직접이라는 건 뭐예요? 제가 사다리 타고 올라가가지고 저 빔 프로젝터 위에 있는 거를 손으로 일일이 클릭하는 게 직접 조종이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들어있는 이 리모컨, 객체가 만들어지면서 생성되는 그 리모컨의 복사본에 여기에 복사본을 여기다 넣고, 왜 원본을 넣지 않고 복사본을 넣는 거예요? 원본을 넣어버리면 얘를 조종할 수 있는 방법이 사라져버리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복사본의 리모컨을 여기다 넣고 이 리모컨을 통해서 해당 객체를 뭐 할 수 있다? 원격으로 조종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제가 이 리모컨을 왜 리모컨이라 설명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객체를 만들게 되면 이 객체는 뭐가 생기냐면 주소라는 게 생깁니다. 뭐가 생긴다고요? 주소. 주소라는 게 생겨요. 여러분들이 각각 개인 집에 집 주소가 있는 것처럼 이 객체도 메모리상에서 객체가 만들어지면 객체 고유의 주소가 있어요. 뭐 그 주소는 뭐 0x 뭐 1 이런 식으로 이제 16진수로 변환이 돼서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객체의 주소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그 주소를 제가 리모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소를 이 변수에 넣냐? 그쵸? 변수에 넣는다라고 이해를 하는 게 사실 편하긴 한데 사실상 변수에 주소를 넣는다라는 개념보다는 이 변수가 이 해당 주소를 뭐 하냐면 참조합니다. 뭐 한다고요? 참조해요. 그래서 이런 변수를 뭐라고 하냐면 레퍼런스 변수라고 합니다. 자, 레퍼런스 뜻이 뭐예요? 그쵸? 레퍼런스 뜻이 참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레퍼런스 변수로 한다. 참조 변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참조를 한다? 얘가 뭘 참조하기 때문에 이 객체가 만들어지면 그 객체의 주소를 참조하기 때문에 이해되시나요? 참조하기 때문에 참조 변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리모컨을 가지고 해당 객체를 여러분들이 조종할 수가 있는데 참고로 이제 객체를 만들게 되면 이 객체는 한번 만들어지면 크기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움직일 수조차도 없어요. 절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반면에 이 리모컨은 움직일 수 있다 없다? 당연히 움직일 수 있겠죠. 가지고 다닐 수도 있어요. 휴대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복사도 가능해요. 자, 그러면 다시 여기로 와서 자, 얘는 일반 변수가 아니에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배열 객체라고 합니다. 무슨 객체? 배열 객체라고 해요. 뭐 보통 이제 객체를 빼고 배열이라고 얘기하는데 객체의 일종이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반 변수 같은 경우는 뭘 일반 변수로 한다? 여러분들이 int a라고 쓴 거, 그 다음에 뭐 스트링 b 이런 식으로 쓴 걸 일반 변수로, 이 스트링은 제외하고 제가 잘못 썼어요. 스트링은 아닙니다. 스트링은 참조 변수예요. 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뭐 불리언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은 일반 변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int a 얘는 뭐가 들어가요? 정수 하나가 a라는 변수에 들어가 있구나 라고 생각해도 된다 안 된다? 생각해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 대괄호 이런 식으로 클래스가 나오면 여기 int 들이라고 제가 해석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숫자 들이라는 뜻이겠네요. 그런데 ar이라는 변수에 숫자 들이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r이라는 이 변수로 숫자들, 즉 해당 객체를 조종하는 건 말이 돼요. 즉 숫자들이랑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int a 쓰게 되면 a라는 변수에는 정수가 하나 쏙 들어가요. 그죠? int밖에 안 들어가요.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여기다 int라 썼기 때문에 이 ar은 뭐밖에 못 다룬다? 그렇죠. 정수밖에 못 다루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 타입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클래스 타입을 쓰게 되면 변수의 객체가 여기로 쏙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변수에 해당 객체가 뭐가 된다? 연결되는 겁니다. 즉, 이 변수는 뭘 한다? 바로 해당 객체의 주소를 참조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객체를 만드는 행위가 자바에서 뭐라고 하냐면 new입니다. new. 뭐라고요? new가 바로 객체를 만드는 행위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new를 통해서 객체를 만들 수 있는데 어떻게 만드냐면 int라고 쓴 다음에 대괄호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작성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쓸 수는 없고 이 배열 같은 경우는 사용할 때 배열의 사이즈를 여러분들이 정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10이라 썼어요. 그러면 이건 뭐다? 10칸짜리 객체다라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걸 5라 썼어요. 그럼 몇 칸짜리? 5칸짜리다. 3이라 썼어요. 몇 칸짜리? 3칸짜리래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 정수 3개가 변수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람 3명이 탈 수 있는 버스 한 대가 만들어진 거고 그 버스가 ar이라는 변수에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즉, 3칸짜리 객체가 만들어지는데 그 객체의 주소값이 이 ar이라는 변수의 연결, 즉 ar이라는 변수는 해당 객체가 만들어지면 그 객체의 주소를 뭐한다? 참조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이거 실행될 당시에 리모컨의 개수가 몇 개일까요? 1개일까요? 2개일까요? 2개죠. 왜냐면 이때 만들어진 객체 자기가 품고 있는 주소 하나, 그 다음에 얘가 가지고 있는 주소 하나, 그죠? 그렇기 때문에 총 2개의 리모컨이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집어넣을 때 어떻게 집어넣냐면 우리가 보통 숫자를 셀 때는 1부터 숫자를 세죠. 근데 프로그래밍에서는 무조건 숫자를 첫 번째를 뭘로 세냐면 0으로 셉니다. 왜냐면 컴퓨터가 첫 번째를 0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ar이라 쓴 다음에 대괄호라고 쓴 다음에 0 이렇게 쓰게 되면 내가 해당 객체의 몇 번째 칸? 0번째 칸.
그러니까 0번째 칸은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돼요. 0, 1, 2. 자,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인덱스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해석할 때 0번째 인덱스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럼 0번째 인덱스에다가 10 이렇게 넣을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0번째 칸에다가 내가 10이라는 값을 꽂아 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1번째 칸, 그 다음에 2번째 칸, 이런 식으로 값을 넣을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제가 정말인지 ARR이라는 변수 출력을 해볼 거거든요. 자, 요거 출력하면 우리 원하는 대로 10, 20, 30 이렇게 출력될까요? 아니에요. 실행하면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보이시나요? 자, 이게 바로 뭐냐면 해당 객체가 참조하고 있는 객체 주소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리모컨인 거죠. 리모컨.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배열 객체 변수를 출력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0, 1, 2 이렇게 쓰게 되면 해당 0번째, 1번째, 2번째 값이 10, 20, 30이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말인지 한번 제가 증명을 해볼 건데, 물론 여러분들이 변수 같은 경우는 int a라고 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int b라고 쓰고 a 쓰게 되면 b 출력할 때 뭐 나와요? b 출력할 때 뭐 나오죠? 그러니까 10 나오겠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a의 값을 20으로 바꿨다 해가지고 이게 b에 영향이 가나요? 안 가죠. 그죠? 왜냐면 지금 이미 여기서 이제 a라는 값을 줬기 때문에, 즉 10이라는 값을 줬기 때문에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a의 값을 바꾼다 해도 변수 같은 경우 영향을 끼친다, 끼치지 않는다? 끼치지 않습니다. 상관없어요. 그런데 자, 객체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거든요.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int arr2라고 쓸 거고 new int 이렇게 쓸 거예요. 근데 이걸 이렇게 쓰지 않고 여기다가 arr을 써볼게요. 자, 그러면 이 arr2에는 뭐가 들어가는 걸까요? 바로 arr이 바라보고 있는 이 객체의 주소값을 여기도 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TV가 여러분들의 한 대가 있는데, 자, TV 한 대를 사람 두 명이 보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죠? P1, 펄스 1, P2라 합격. 그죠? 자, 얘가 보고 있는 TV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얘가 보고 있는 TV를 얘만 본다 해가지고 얘가 못 보나요? 아니죠. 얘도 같이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즉, 지금 요 객체를 누가 몇 명이 바라보고 있는 거다? 두 명이 바라보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제가 ARR2를 출력해 볼게요. 자, 지금 주소값이 이렇게 나왔죠? 만약에 이 ARR2가 다르다면 이 주소값도 다르게 출력이 되겠죠. 근데 실행하면 어떻다? 자, 똑같은 나와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아, ARR2도 결국에는 같은 객체를 지금 바라보고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0번째 값을 출력을 해볼 건데 이때 뭐 나올까요? 그래서 당연히 10 나와요. 보이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1 해볼게요. 뭐 나올까요? 그렇죠. 20 나오는 거예요. 왜? 결국에는 AR2도 같은 객체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제가 ARR2가 아니라 ARR의 뭐 2번째 값을 40으로 바꿨어요. 그죠? 그러면 40으로 바꾸고 나서 요 ARR2 출력하면 뭐 나올까요? 그렇죠. 40 나와요. 왜냐면 지금 ARR2라는 것도 결국에는 뭘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ARR이 현재 연결되어 있는 객체를 얘가 지금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수정해도 여기서 ARR2가 뭐예요? 결국엔 같은 객체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출력을 하게 되면 40이라는 값이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객체가 작동하는 건데, 그래서 같은 그러니까 TV 한 대를 결국에는 뭐다? 같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ARR이라는 요 녀석으로도 TV를 조정할 수 있다 없다? 가능하죠. 그러면 ARR2로도 그 TV 조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왜냐면 사람이 두 명 있다 했을 때 얘가 만약에 리모컨을 가지고 있으면 이 리모컨으로 이 TV 조정 가능하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 리모컨을 가지고 있다면 이 리모컨을 통해서, 그러니까 얘가 뭐 P1이 그럴 거 아니에요. 야, 네가 채널 좀 돌려봐. 그러면 얘가 그 리모컨의 복사본을 여기다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리모컨으로 여기 조정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객체가 작동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배열객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배열객체를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배열객체는 여러분 참고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야지만 사용이 가능한데, new는 뭐라고요?
new는 바로 객체를 만드는 행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 세상이라 할게요. 메인 세상이라 할게요. 그럼 메인 세상에 객체가 몇 개 있을까요? 몇 개 있는 거예요? 2개 있는 건가요? 하나 있는 거죠. 무조건 new만 세상이에요. new. new가 바로 객체를 만드는 행위이기 때문에 AR2는 지금 처음 만들어진 이 객체를 지금 바라보고 있고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고 결국에는 객체는 몇 개다? 하나다라는 거죠. 하나. 하나의 객체를 지금 2명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배열을 이런 식으로 선언하고 여러분들의 배열은 무조건 사이즈가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이건 3칸짜리라는 거고 그 다음에 3칸짜리 한번 정해지면 중간에 수정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한번 정해지면 끝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만약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는 상태에서 얘를 수정하고 싶다? 불가능합니다. 그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얘를 수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객체는 한번 만들어지면 변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객체를 만들 수 있고 여기 뭐라 해석하라? int들이라고 해석하라. 근데 int들이라 해석해가지고 이 AR이라는 변수에 int들, 즉 정수들이 들어가나요? 아닙니다. 요 그림을 잘 기억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요거. 그래서 요 객체가 만들어지면 리모컨이 만들어지는데 그 리모컨이 여기 들어간다. 그래서 요 변수는 참조 변수다. 뭐 리모컨을 참조, 즉 리모컨은 정확하게 말해 주소를 말하는 거예요. 객체 주소. 그래서 객체 주소를 참조하는 참조 변수다. 레퍼런스 변수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